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진로교사로서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비추천하는 학과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포항에 사는 저희 처형이 포항에 살고 있는데 처형의 이제 조카입니다. 조카. 저하고는 살짝 먼데 얘가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용돈을 준 기억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가정사가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할 때 적절하게 어른들의 조언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학교에 가서도 적절한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보통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다니면은 사회복지기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사회복지 공무원이 원래는 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은 희생정신만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한기 선생님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학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로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는 것을 정말 비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현실을 이제 대학생 때 깨닫고 나서 이 친구가 밟아가는 코스는 거의 저의 예상대로 갑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는데 이쪽 공무원이 되기에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졸업 후 이제 일반 행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아마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뭐 인서울이든 지방의 거점 공립대학이든 이런 친구들이 공무원 시장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공무원 커트라인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솔직히 여건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아까 그 포항의 그 여학생이랑 성적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이제 공부를 매우 잘한 친구입니다.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여학생은, 지금 직장생활 올해 2025년이니까 4년 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1월 달에 서울에서 공기업 취업 박람회 갔을 때 이 친구랑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상경 계열이 아닌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 그 상경 계열이 아닌 비상경 계열의 학과에 합격을 했지만 거기에 가지 않고 이제 부산대 경제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산대 경제학과를 선택할 때 본인의 아버지랑 많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의 여학생이죠. 그 여자 직원의 아버지가 부산에 아마 마찬가지로 금융공기업에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딸한테 지역 인재 할당제, 이것도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지역 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는 부산대의 경제학과를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 경제학과는 경영학과보다는 미분, 적분이 들어가는 이 수학이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걔가 수학이 좀 더 학습이 좀 잘 된 애처럼 추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공기업 취업 박람회에서 항상 제가 물어볼 때 지역 인재 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한테 얼마만큼 적용 혜택을 보았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할당제 혜택을 못 받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혜택이 필요 없을 만큼 본인 자체가 시험 칠 때마다 이게 상위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학생이랑 비교가 되는 건 학과를 선택할 때도 이제 주변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엄청 중요한데, 제 얘기를 제 얘기를 좀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1학기 때 성적은, 학사 경고를 면한 수준에 아마 2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2점이 안 됐고요. 2학기 때는 학사 경고를 받았고요. 1점, 네, 1점대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군대를 갔다 와서도 1학기 때 이제 학사 경고를 받았고요. 와, 이게 3학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위기의식이 들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석도 하고 앞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3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에 정말 재능이 없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을 보내면서 이제 한 번만에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못하고요. 2번만에 이렇게 운 좋게 이제 합격한 케이스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가기 전에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드맵. 대학교 4년 동안 1학기, 그 다음에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끝났고 겨울방학, 그 다음 2학년도 1학기, 2학기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죠. 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또는 학기 중에도 어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각 시기마다 해야 되는지 딱 스케줄, 그걸 짜놓고 대학교에 간 학생이랑 안 간 학생이랑 이제 취업의 차이가 이제 확실히 확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케이스 1 부산대 사회복지학과에 갔던 여학생하고 들어갈 때 실력은 그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게 로드맵을 가지고 간 학생이랑 로드맵을 가지고 가지 않은 학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융공기업으로 취업하는 최적의 로드맵을 열심히 밟아 나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공모전에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대외 활동에서도 이제 부산 문현동에 있는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인턴 경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무 경험이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놓으면 이제 공기업에 취업하는데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기업 취업에 많이 걸리면 2년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바짝 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상위권으로 이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만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할지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대학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꼭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추천학과로 뽑는 최고의 1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어문 계열입니다. 어문 계열.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독어 동문학과 이런 학과들 많죠. 자, 그러면 이런 학과들은 뭘 하느냐? 영어 잘한다고 영어 영문학과에 가는 학생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학과에 가면은 영어로 된 옛날 문학 작품, 뭐 셰익스피어인가 뭐 그런 작품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과연 취업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건가?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교수님 월급주로 그렇게 이런 학과들에 가는 거죠. 중어 중문학과도 뭐 당나라 시대, 뭐 송나라 시대, 이런 중국어로 된 시를 이런 걸 배워서 취업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가든지 안 가든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랑 노원 어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나는 게 제 대학교 때 부산의 친구가 여자인데 이제 얼굴도 예뻐서 제 친구들한테서도 이제 인기가 좀 많았던 애거든요. 그래서 노원 노문학과를 졸업해서 뭐 했을까요? 이 친구는 이제 러시아과에 살짝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이 친구가 1년인가.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부 머리는 있으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계기식 보러 중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2009년인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인데 이때 중국에 갈 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공항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는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만났던 한국도로공사죠. 한국도로공사가 직장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취업박람회 할 때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항상 실례지만 물어봅니다. 보통 취업박람회 하면 이제 공기업 이 젊은 직원들이 나오는데 짬 안 되는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걔네들한테는 엄청 힘든데 눈도 다들 보면 충혈되어 있고. 근데 제가 피곤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저도 조심성이 좀 많은 성격이라서 잘 묻질 않는데 또 이런 취업박람회는 또 작정하고 가는 날이니까 또 질문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학과 어디 나오냐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신뢰되는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런 질문들이 또 학생들한테는 또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이제 젊은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 여직원한테 대학교 졸업한 지 크게 얼마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과를 어디 나왔냐고 하니까 이제 경북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전공 하셨어요? 하니까 어떤 복수 전공을 했냐고 물으니까 이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과는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그래서 경영학과에 들어간 애들은 특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 전공으로 다른 학과에서 다 경쟁자들로 달라붙기 때문에 취업에서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는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공기업 취업 박람회 가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다들 대학교 학과를 어디 나왔는지를 보고 일단 경북대 경영학과 애보다는 얘가 또 열심히 해서 붙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이제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제가 볼 때는 큰 덩어리의 공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붙었고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공사 있죠. 거기는 이제 물어보니까 영남대 출신들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부산이랑 대구랑 한번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추천학과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